첫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주중에 뉴캐슬 상대로 리그컵 8강 일정이 있었다. 전력을 다한 원정 일정이었기에 이 경기에는 다소 체력적 부담이 있다. 그래도 홈에서 최근 두 경기 연속 사고를 폭발하는 등 홈 경기력은 좋다. 은베우모와 요한의 위사를 비롯해 킨 루이스 포터와 샤데 등이 경기 내내 타이트한 일정에도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단, 야넬트와 카르발류 등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노팅엄은 맨유와 빌라 등 유럽 대항전 팀들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다. 강력한 수비를 중심으로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라는 인상이 짙은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다. 크리스 우드가 최전방에서 직접 마무리 외에도 상대 수비와 잘 경합하며 이선의 기회를 제공했고 엘랑가와 킵스 화이트 등이 마무리를 해줬다. 접전을 본다. 브렌트포트의 홈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다. 나란히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은베우모와 위사의 공격 조합도 있다. 그러나 3일간 이 경기의 타이트한 일정 속에 수비가 좋은 노팅엄을 만나는 건 부담이다. 예이츠와 도밍게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홈팀의 공세에 대응할 노팅엄이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입스위치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는 지난 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승리하고 강등권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테일러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16라운드까지 2승에 그치고 있는데 한국 선수가 활약하는 팀들에게 강점을 보였다. 단, 홈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기에 주중 경기를 소화한 뉴캐슬 상대로 승리를 노리며 경기에 임할 것이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에서 레스터를 잡고 무승을 끊어냈다. 웨스트햄에 패한 이후 리그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알미론이 컨디션 난조 속에 전력 외로 평가받고 있지만 제이콥 머피와 고든 등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었고 이삭의 최전방 존재감도 확실하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타이트한 일정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롱스태프와 하비 반스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또 입스위치가 중앙 미드필더인 카유스테의 파트너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기에 산드로 토날리와 윌록이 나설 뉴캐슬 중원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뉴캐슬이 리그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본머스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다. 모처럼 선발 라인업에 복귀해 풀타임을 소화한 파케타의 선제골로 경기가 끝나는 듯 했지만 위날에게 프리킥 원더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래도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어느 정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보인과 쿠두스 외에도 부상에서 돌아온 필크루그가 힘을 내고 있고 수책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브라이튼은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워낙 화력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매 경기골은 나오고 있지만 시즌 초반 최고의 센터백이었던 얀 폴 헤케가 수비라인 지위에 고전하며 실점이 늘었다. 때문에 이번 원정 일정에서는 일단 승점을 따내는 안정적인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웨스트햄이 가진 전력에 비해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러드 보인과 필크루그, 쿠두스의 공격진은 언제든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단, 브라이튼이 발레바와 아야리 등 중앙 미드필더진을 수비 진영에 포진시키는 수비적 운영으로 90분 내내 임할 것이기에 승점 1점 획득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셀타 비고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타 비고는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세비야를 상대했는데 경기 분위기를 내준 건 아니었지만 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다소 기복 있는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는 이번 시즌이다. 리그 선두인 바르샤 상대로 승점을 따냈고 5위 팀인 마요르카도 완파했다. 여전히 정상급 스트라이커로 안정적인 마무리를 하는 아스파스가 있고 알바레스와 민게사의 측면 돌파도 위력적이다. 소시에다드는 승리가 간절했던 라스팔마스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대단하다. 바르샤 상대로도 1대0 승리를 따냈는데 스페인 국대 센터백인 주벨디아를 비롯해 아람부르와 아구에드 등이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주비멘디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접전을 본다. 소시에다드는 어떤 팀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탄탄한 중원이 있고 수비가 안정적이다. 그러나 셀타 비고의 홈 경기력도 그에 뒤지지 않는다. 모리바와 벨트란이 중원에 나와 주비멘디의 공격 작업을 저지할 수 있을 셀타가 난적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브레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비록 승점 3점은 아니었지만 리안 사나의 퇴장으로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며 리그 2팀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다. 또
주중 네덜란드 컵 대회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에드바르센 외에도 제이콥 브림이 최근 연속골을 터뜨리는 등 공격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브레다는 지난 라운드에서 상승세의 알크마르에 패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웨마르센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후반 막판 2골을 내리내셨다. 최종 수비를 책임지는 센터백 그라이물의 퇴장으로 생긴 수적 열세도 있었다. 그래도 그 경기 이전 연승을 기록하는 등 이번 시즌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 중이다. 접전을 본다. 고어헤드가 홈에서 최근 2경기 8골로 연승하는 등 잘하고 있지만 주중 경기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또 브레다가 원정에서도 발라드와 리만스 등이 수비 보호 아래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두 팀이 90분 내내 밀고 밀리는 경기를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